안녕하세요. 제4강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저희는 오늘 제1부,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과 진리, 인식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제1부의 내용은 직관과 개념, 기호와 개념, 판단과 진리, 그리고 타당한 추리와 오류 추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합시다. 이들 중에서 오늘은 새 판단과 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단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무엇인가를 단정하는 사유의 작용이며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명제입니다. 논리학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명제를 구분합니다. 첫째, 질입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라 달라지고요. 둘째, 양입니다. 전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죠. 셋째, 관계입니다. 조건 없이 주장하는지 아니면 조건을 붙이는지에 따라 나뉘며 마지막으로 양상입니다. 필연적인가 아니면 가능성인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러한 양과 질을 종합하여 정언 명제의 4가지 유형이 구성됩니다. 이는 전통적 논리학, 즉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인데요. A는 전칭 긍정으로 모든 S는 P이다라는 형식입니다. 모든 S의 원소가 P의 집합에 포함될 때 참이 됩니다. 이는 전칭 부정으로 모든 S는 P가 아니다라는 형식이며 S의 원소 중 단 하나도 P에 속하지 않을 때 참이죠. I는 특칭 긍정으로 어떤 S는 P이다이며 S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가 P에 속할 때 참입니다. 마지막으로 O는 특칭 부정으로 어떤 S는 P가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S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가 P에 속하지 않을 때 참이 됩니다. 다음으로 관계에 따른 판단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판단이 성립하는 조건의 유무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정언 판단입니다. 조건 없이 S는 P이다라고 직접 단정하는 것이죠. 진리 조건은 수러 P가 주어 S의 성질과 실제로 일치할 때 참이 됩니다. 둘째는 가언 판단입니다. 라면 이다와 같은 조건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전건이 참일 때 후건이 반드시 참이어야만 진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 판단입니다. A이거나 B이다처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경우입니다. 나열된 선택지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일 때 포괄적 선언 명제는 참이 됩니다. 이번에는 양상에 따른 판단의 종류입니다. 이는 판단이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나 객관적 필연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첫째, 개연적 판단은 일 수도 있다와 같이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진리 조건은 모순이 없으며 성립할 가능성이 0보다 클 때 참이 됩니다. 둘째, 실현적 판단은 이다와 같이 현재의 사실을 단정합니다. 실제로 현재 그런 상태로 존재할 때 참이죠. 마지막으로 필연적 판단은 반드시 이어야만 한다와 같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 112입니다. 이제 현대 논리학의 문장 논리, 즉 복합 명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기호 논리학에서는 복합 명제를 명제 간의 연결 방식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그 진리 조건을 정의합니다. 첫째, 연언 명제는 P와 Q가 모두 참일 때만 참입니다. 둘째, 선언 명제는 P와 Q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됩니다. 셋째, 조건 명제는 P가 참인데 Q가 거짓인 경우만 제외하고 항상 참입니다. 마지막으로 쌍조건 명제는 P와 Q의 진리값이 같을 때, 즉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때 참이 됩니다. 다음은 양코한 체제에 따른 구분, 즉 단칭 명제와 일반 명제입니다. 주어의 외연 범위이 특정한 개체 하나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집합 전체나 일부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째, 단칭 명제는 주어가 이 사람, 소크라테스, 서울과 같이 구체적인 특정 개체를 가리키는 명제입니다. 진리 조건은 명제에서 언급된 특정 개체가 실제로 그 수러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와 같은 경우입니다. 둘째, 일반 명제는 주어가 어떤 집합의 원소 전체 전칭나 일부 특징을 가리키는 명제입니다. 전칭 명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고 특칭 명제는 어떤 사람은 안경을 썼다와 같습니다. 진리 조건은 전칭의 경우 해당 집합의 모든 원소가 속성을 만족할 때 참이며 특칭의 경우 해당 집합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속성을 만족할 때 참입니다. 이번에는 성격 네치어에 따른 구분, 그중 분석 명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주어 개념과 수러 개념의 관계, 혹은 경험적 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구분으로 임마누엘 칸트의 분류 기준입니다.
분석명제는 수어의 개념이 이미 주어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 개념의 분석만으로 참, 거짓을 알 수 있죠. 특징으로는 선언적이며 그 부정이 논리적 모순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진리 조건은 언어적 정의나 논리적 법칙에 부합할 때 항상 참입니다. 예를 들어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또는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와 같은 명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종합명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명제는 수어가 주어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 즉 결합해주는 명제입니다. 주요 특징은 주로 후엄적이며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종합명제의 진리 조건은 명제의 내용이 실제 외부 세계의 경험적 사실과 일치할 때 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거나 오늘 서울에는 비가 온다와 같은 명제들이 종합명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선언적 명제와 후엄적 명제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은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경험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선언적 명제는 경험 없이 이성적 사유만으로 참임을 알 수 있는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4이다와 같은 경우죠. 반면에 후엄적 명제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명제입니다. 태양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와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리적 명제와 실제적 명제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구분은 명제의 참이 논리적 형식에만 의존하는지 아니면 실제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논리적 명제는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처럼 형식상 항상 참인 명제, 즉 항진 명제를 의미합니다. 반면 실제적 명제는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한 명이다처럼 현실의 상태를 기술하는 명제를 말합니다. 현대 논리학의 진리함 수적 구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논리학에서는 명제가 가지는 진리값의 분포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항진 명제는 구성 요소들의 진리값과 상관없이 언제나 참인 명제입니다. 진리 조건은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서 진리표의 결과가 항상 참일 때입니다. 둘째, 모순 명제는 구성 요소들의 진리값과 상관없이 언제나 거짓인 명제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서 진리표의 결과가 항상 거짓일 때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연 명제는 어떤 상황에서는 참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는 명제입니다. 진리표에서 안녕하세요. 참과 거짓이 적어도 하나씩 섞여 있을 때이며 인식론 강의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부분의 사실 명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선언 명제와 후언 명제의 구분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의 구분과 같다고 할 수 없을까요? 근대 철학, 특히 칸트 이전에는 두 구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이러한 틀을 깨뜨렸고 현대 철학에 와서는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전자는 인식론적 구분이고 후자는 의미론적 구분입니다. 인식론적 구분과 의미론적 구분은 명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선어무엄의 구분은 어떻게 아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식의 기원과 정당화에 중점을 두며 경험 이전의 이성으로 아는가 아니면 경험을 해봐야 아는가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분석종합의 구분은 수어가 주어에 포함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장 내 개념들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개념 분석만으로 참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보가 덧붙여졌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의 혁신적인 주장, 즉 선엄적 종합 판단의 존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분석은 선엄, 종합은 후엄이라고 생각했지만 칸트는 이 도식을 부정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는 분석적 선엄 판단과 후엄적 종합 판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적 후엄 판단, 즉 분석 판단이면서 동시에 경험 판단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가 모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엄적 종합 판단입니다. 칸트는 선엄적 종합 판단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예를 들어 7 더하기 5는 10이나 모든 변화는 원인을 가진다와 같은 판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수학적 명제를 모두 분석 명제로 간주합니다. 칸트의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학이나 형이상학은 경험하지 않고도 지식을 확장해주는, 다시 말해 선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만약 선엄적인 것이 곧 분석적인 것과 동일하다면 수학은 단순한 동의어, 반복에 불과한 가치 없는 지식이 될 것이다. 이제 현대 철학의 비판, 특히 크리키와 콰인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크리키는 후엄적 필연 명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샛별은 개밥바라기 별이다 또는 물은 H2O이다와 같은 명제는 경험을 통해 알아냈지만 논리적으로는 필연적인 진리입니다. 이는 선엄과 필연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윌러드 콰이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의 구분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논문 경험주의의 두 교조에서 우리가 믿는 지식체계는 그물망처럼 얽혀 있으며 어떤 명제도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콰이는 총체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